자, 먼저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가번에 보험에 가입한 결과주수의 한 주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 이 말부터. 먼저 나무 있죠. 나무 보험 가입 금액부터 한번 봐볼게요. 나무 보험 가입 금액은 결과주수 곱하기 한 주당 가입 가격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결과주수의 개념 있죠. 이 결과주수. 이 결과주수라는 것은 과일이 열리는 나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선에 이 결과주수가 되기 위한 요건들이 있겠죠. 결과주수가 되기 위한 요건. 이 결과주수가 되기 위한 요건은 결론은 뭐냐면 인수 가능한, 선생님 문 좀 닫아주세요. 인수 가능한 요건을 갖췄을 때 우리는 결과주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수 가능한 결과주수라는 것은, 자, 예를 들자면 사과다. 그러면 사과라는 것은 최소한 나무가 몇 년 이상 되어야지 우리가 결과주수로 봐주냐면, 밀식재배다 그러면 몇 년? 3년. 단밀식이다 그러면 몇 년이냐면 4년. 그 다음에 일반 재배다 그러면은 얘는 5년 이상이 되었을 때 얘가 결과주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3년 이상만 되면은 얘는 결과주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감과 떫은감은 몇 년 이상 되었을 때 결과주수가 되냐면 5년 이상 되었을 때 결과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 수령 이상이 되었을 때 얘를 갖다 우리는 결과주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사과가 지금 3년생을 내가 100주를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나무에 10만 원이야. 그래서 1000만 원이 뭐가 되냐면 나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겁니다. 나무는 계약자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또 가입하기 싫으면 가입 안 할 수도 있어요. 얘는 특약입니다. 특약.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2월 1일 날 사과를 100주를 보험에 가입을 해놨어. 이때 이 계약자가 이 100주를 고지하기를 몇 년생이라고 표현해놨냐면 3년생이라고 계약자가 고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방식으로? 밀식재배를 해서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험 가입을 해 놓았어. 언제? 2월 1일 날. 이제 2월 1일 날 보험 가입을 해 놓았어. 자, 그랬는데 여러분이 저가 후 차가수 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저가 후 차가 조사. 자, 7월 20일 날 여러분이 무슨 조사 나갔냐면 저가 후 차가수 조사 나갔어요. 조사 나갔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는 게 무슨 조사 한다고 그랬냐면 나무 조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서 실제적으로 이 나무가 100주가 있냐 없냐 여러분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여러분 열심히 나무 조사를 하러 다녔는데 그대로 몇 년짜리 3년생이 100주가 있는 경우가 정상이겠죠. 얘가 당연히. 계약자가 100주라고 해서 100주 가입했고 가서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100주가 있는 게 즉기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야. 자, 그런데 반대로 나무가 100주가 안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현장에 가봤더니 나무가 100주가 안 있고요. 2년생이 몇 주가 있었냐면 10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년생이 몇 주가 있었냐면 90주가 있었어. 여러분 조사를 해봤다. 이렇게 현장에 그럴 수 있잖아요. 가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그랬더니 결론은 이 계약자가 이 10주를 고지를 잘못한 거지. 3년생으로 고지를 해서 보험에 가입해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실질적 보험 가입은 뭐냐? 결과주수. 보험 가입 몇 주를 했는데 100주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실제 결과주수 영어 정리했잖아요. 실제 결과주수에 이 2년생은 아직은 3년생이 아니죠. 즉 결과주수가 아니잖아요. 이 결과주수가 아닌 애들을 갖다가 우리는 영어를 뭐라 표현하냐면 어린 나무, 유목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유목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실제 결과주수에 유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즉 이 가수원의 실제 결과주수는 그럼 몇 주예요? 90주죠. 90주. 10주는 실제 결과주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원 같은 경우에도 나무를 보험 가입함에 있어서 이 10주를 보험 가입 안 해야 되는데 10주를 보험 가입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결론은 뭐 한다? 보험 가입 금액을 줄여야 돼. 감액해야 돼. 그러면 감액을 하는데 몇 주를 줄이게 되냐면 10주를 줄이는 거지. 그래서 감액분 보험 가입 금액은 줄이는 게 얼마니? 그 말이잖아요. 10주 곱하기 1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대해서 뭐 하게 된다? 나무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얘도 뭐예요? 이 100만 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환급시켜줘요. 똑같아. 절차는. 그러면 이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사유 거기 가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즉 100주가 무엇보다 더 많아요. 90주가 더 많죠. 그럼 이 100주를 다른 말로 우리 영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결과 주수가 무엇보다 많다. 90주를 실제 결과 주수를 영어로 표현한다겠죠. 즉 결과 주수가 뭘 초과한다? 실제 결과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무에 대해서 뭐 하자?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교재 봐보시면 118페이지 그 나번에 가보시면 보험에 가입한 결과 주수가 실제 결과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무에 대해서도 뭐 한다?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그 말하고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감액은 정리가 다 됐어요. 과실에서도 감액했고 나무도 감액했고 각각 여러분들한테 감액 사유를 쓰시라고 하면 바로 이 내용을 쓰시는 겁니다. 나무는 결과주수가 실제 결과주수를 초과한다. 과실에 대해서는 평년 착과량이 저가 후 착과량을 초과한다. 또는 가입 수확량이 기존 수확량을 초과한다. 감액 사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있는 3번 보험 가입금액 감액 받고요. 감액 저가 전 사고가 없으나 저가 후 착과량이 평착보다 적습니다. 그 다음 이때 나번에 차액보험료 구하는 공식은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감액 미경과 비율 마이너스 미납입 보험료. 이때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감액한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의미한다. 다음 제일 하단에 답은 차액보험료는 저가 후 착과수 조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해라. 그 다음 제일 하단 저가 후 착과수 조사 이후 착과수가 저가 후 착과수보다 큰 경우에는 지급한 차액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세요. 그 말. 방금 제가 사례했던 내용. 방금 제가 사례했었잖아요. 자, 언제? 2월 1일 보험 가입할 때 평착이 몇 킬로라고 예시했냐면 40킬로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자, 7월 21일 날 저가 후 착과수 조사했어요. 적차. 했더니 저가 후 착과량이 몇 킬로 나왔다고 그랬냐면 7,000킬로 나왔습니다. 3,000킬로에 대해서 계약자한테 얼마를 돈을 환급시켜줬냐면 21만 원에 대해서 계약자한테 내줬다고요. 차액보험료 내줬어요. 이렇게 끝났죠. 내줬어? 자, 그랬는데 언제? 8월 25일 날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사과 가수원이 폭염, 즉 일소피해가 발생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갔어요? 일소피해 조사하러? 일소피해 조사하러 가셔서 다시 또 우리가 사고 당시에 사과 있잖아. 개수를 센 거야. 그랬더니 이때 달려있는 또 무슨 조사한 거냐면 달려있는 착과수 조사를 했어. 이때는 이 저가후 착과를 A라는 손해평가사가 갔어요. 근데 이때는 누가 갔냐면 자 B라는 손해평가사가 간 겁니다. 따로 간 거예요. 근데 B라는 손해평가사가 가서 사과 개수를 셌더니 사과가 이때 얼마가 달려있냐면 8,000킬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없는 사과나무에 붙어있을 수는 없겠죠. 그럼 결론은 여기 이 A 손해평가사가 조사를 잘못했다는 소리겠죠. 그럼 이때는 이 집의 기준 수확량의 결론은 몇 킬로라는 소리예요? 8,000킬로라는 소리죠. 이 집의 기준 수확량이. 그럼 이때는 이 21만 원 내줬던 돈을 어떠라고요? 다시 정산하세요. 그 말이에요. 오류였다 이 말이야. 7,000킬로가. 그 의미예요. 그 의미. 방금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저가 후 착과수 조사 이후 착과수가 여기서 말하는 게 착과수 몇 킬로예요? 8,000킬로가 무엇보다 7,000킬로보다 더 많아버린 경우에는 이미 21만 원 내준 것을 다시 계산하세요. 그 말이에요. 21만 원에 대해서 다시 계산하세요. 그 의미.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잖아요. 야, 어떻게 그때 A 손해평가사가 조사를 잘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이 세니까 그럴 수 있지. 그냥 우리가 전부 눈으로 세잖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당시에 사과가 좀 안 보일 수도 있었겠지. 이 평가사가 세는 눈은. 그래서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갭이 어마어마하게 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허용오차를 현장에서는 10%까지는 이 허용오차를 인정을 해줘요. 왜냐면 이 눈으로 세다 보니까 사과가 어떤 사람 보이고 어떤 사람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 갭을 10%까지는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막 30% 이상 차이 나버렸다. 이건 완전히 그 당시 조사를 엉망으로 했다는 소리가 맞겠죠. 그저께 여러분 올해 이 저가호 조사 당시에 저쪽 영주 쪽에서 막 인터뷰 그 방송국에 나오고 막 그 사건 봤나요? 안 봤었어요? 올해 아주 대형 사고가 있었어. 대형 사고. 그 영주 저쪽에 경상도 영주 사가 많잖아요. 거기서 이 A라는 손해평가사가 조사 값에 대해서 이 조사 값에 대해서 이건 너무나 인정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계약자가 방송국에다 뭐 제보를 해가지고 이게 큰 사건화가 돼버렸어. 이 결론은 개수가 안 맞았던. 이 저가후 자가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봐보시면 이 제가 그냥 A씨로 그냥 제가 7,000kg 이렇게 지금 A씨를 들고 있잖아요. 결론은 이 7,000kg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이제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만약에 저가 전에 보험 사고가 있었어? 그럼 이 3,000kg에 대해서 계약자는 돈도 내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게 기준이 되어서 이 집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부담 감수랑 계약자가 책임지는 것도 다 여기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저가후 저가수가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야. 가서 그냥 이렇게 사과 개수 세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꼼꼼하게 세시면 아주 세밀하게 세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죠. 어떤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저 그런 계약자도 봤어요. 예를 들자면 자 사과가 엄청 열려 있는 경우는 많이 열려 있는 경우 뭐 200 몇 개, 300 몇 개 막 열려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사과가 뭐 진짜 2개, 3개도 있는 가수도 있고 피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사과 개수가 엄청나게 제일 많죠. 근데 여러분 사과 가수원이 그래도 쫙 있잖아 사과가. 사과가 우리가 세방 방치형으로 키웁니다. 사과 가수원에 가보면 이 세모 모양으로 사과를 키워요.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과 이렇게 키워. 그럼 사과 엄청 열려 있지. 그럼 이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 수가 높은 경우는 사과 가지가 이제 막 이렇게 쭉 처지기도 해. 근데 얘는 어린 나무. 사과 30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고목이야, 고목. 막 퍼져가지고 막 400개를 달려있잖아. 진짜 그런 나무는 사과를 세기가 진짜 힘들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힘들더라고. 저도 힘들더라고, 솔직히. 개수 세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눈을 가지고 세도 어떤 사람 100개, 어떤 사람 막 200개. 이렇게 차이 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허용오차가 10% 정도는 인정해준다는 거지. 그잖아요. 근데 얼토당토 않게끔 대충 세버린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 그래서 엄청 중요해. 문제가 돼. 계약자 보험금하고 다 직결이 돼. 이 저가후 처가 조사가 이렇게 그냥 대충 막 있잖아. 뭐 그까짓 뭐 어렵겠어. 개수 세는 거. 꼼꼼하게 세야 돼. 안 보이니까 잘. 그래가지고 한간에 막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 이 개수를 사람들이 세기에 너무 이게 힘들지 않냐. 그래가지고 뭘로 세버리자고?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버리자. 이런 소리도 있어 지금. 근데 한계가 있죠. 사과 가수원에 드론이 막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어. 나무까지 다 걸리겠지. 그리고 이 꼼꼼하게 달려있는 이 사과를 어떻게 드론이 다 체킹했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자, 어쨌든 자 저가후 저가 조사가 중요하다는 것. 자, 119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번에는 자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보험료. 자,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 100만 원을 내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그랬어. 그럼 이 100만 원을 어떻게 산출했냐 이제 이거겠죠. 그래서 자 보험료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체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이게 첫 글자 즉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더하여 산출한다. 이때 순보험료는 계약자한테 주는 보험금,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며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이다. 네모 박스.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 이때 정부는 순보험료 일부와 부가보험료 100%를 지원하는데 다만 과수사종은 순보험료의 35%에서 60%, 가입 조건을 차등 지원하더라 이 말. 이건 제가 이미 여러분들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즉, 이 순보험료를 책임져 준다고 했죠. 순보험료 누구하고? 즉 정부에서도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고 나머지는 누가 낸다고 그랬냐면 계약자가 납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0%부터 40% 범위 내에서 각각의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정부는 기본 일단 원칙이 몇 프로라고요? 원칙이 50%라고. 다만 사과, 배, 즉 사과부터 과수, 사종은 뭐에 따라 다른다고 했냐면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즉 자기 부담 비율이 10%냐, 15%냐, 20, 30, 40% 형에 따라서 우리가 고정값이라고 그랬죠. 그럼 40%일 땐 정부에서 60% 줍니다. 60% 줍니다. 50% 줍니다. 그 다음에 38% 줍니다. 35% 줍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변은 변은 또 몇 프로 준다고 그랬냐면 44%, 46%,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여기가 55%, 그 다음에 60%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즉 과수사정하고 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몇 프로 준다고요? 50%. 모두 다 50%. 자, 이 비율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정부에서 주는 프로테즈, 즉 과수사정과 벼. 정부에서 순보험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더라. 그러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